네, 이어서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와우글로벌 손승현 파트너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으로 시장을 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소폭이나마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달러 인덱스가요. 지금 99선에 머무르면서 거의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미국 증시의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확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느 날은 또 강경해졌다가 어느 날은 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자산들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 일컬어지는 달러와 미국채마저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미국 주식시장에는 좋게 작용하기 좀 어렵겠죠. 네, 하락세가 좀 좋게 반응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슈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요. 이 반도체 별도 관세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라든지 전자기기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면제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는 면제인데 사실상 기존의 이 20% 뭐 펜타닐 관세라고 불리는 이 관세에서는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관세에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베팅은 롱이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롱 스탠스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이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관측되고 또 크레딧 시장에서 위험성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베센트 장관과 더불어서 채권 시장을 좀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친 관세 완화 기조를 보여주긴 싫어서 그러니까 중국에 미국이 밀린다는 느낌은 주기 싫어서 또 일요일에는 반도체에 관한 관세율을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상향을 하진 못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 반도체 이 별도 관세에 대해서 이르면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데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다가도 유예를 했다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저희가 좀 앞으로 짜가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모르겠다는 말이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와 전자장비 관련 관세를 0%로 하겠다고 당분간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더 이상의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좌시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하방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기조가 강경해지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재가 나왔다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앞으로 나올 하드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금 김현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로 인한 프론트 로딩 때문에 오히려 하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프론트 로딩이 끝나고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은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7월 정도에는 고용지표, 소매 판매 데이터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CPI 데이터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할 매수할 자금은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 주식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비중 유지 전략이 맞고 그렇지 않고 미국 주식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밀릴 때마다 사 나가시는 전략은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뭔가 확 늘려가면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5월, 6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계속된 연설을 보면요. 일단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PI, 인플레이션의 반등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적일지
보고 연준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빨라도 연준의 개입이 6월에야 돼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5월에 발표되는 CPI가 4월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는 걸 확인한 다음에 6월에 발표되는 5월 CPI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반등이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 판단하고 저는 일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세 면제, 전자제품 관련해서 관세 면제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가장 크게 환호했던 기업이 애플인데요. 오늘 애플 이 소식도 있었지만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맞습니다. 함께 나왔는데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4.8%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애플 같은 경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루 만에 한 7%까지 오르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애플은 반도체보다 중국에 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애플의 주요 매출원 보시면은 아이폰의 경우에는 약 87%,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80%, 맥북의 경우에는 약 6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품들을 보시면. 그래서 중국산 반도체나 아니면 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는 애플의 비용 구조와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 애플의 마진을 많이 깎아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기조가 나타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할 시에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지만 결국 비중을 언제 가장 많이 실어야 되나? 결국은 미중 갈등이 해결되는 기조가 완연하게 보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되고 긍정적인 쪽으로 관세를 줄이거나 아주 좋다면 정말 0% 하겠다. 그럴 때는 애플 레버리지까지 고려하실 정도로 좀 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손승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